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차원축소 기초 세 번째 시간 13-3 상관관계와 공분산입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의 차이점을 아주 간략하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차이는 토탈 베리언스, 총 분산 안에 유니크 베리언스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유니크 베리언스가 없으면 주성분 분석, 있으면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분석인가? 이것은 사실 좀 뒤에 이제 차근차근 봐야 알겠지만 목적에 따라 다르다. 분석의 결과가 많이 다른가? 이게 되게 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납니다만 분명히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다만 보는 관점에서는 결과는 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분석입니다. 그럼 오늘은 상관관계와 공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상관관계와 공분산을 이야기하는가? 사실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차원 축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컨셉,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주성분 분석은 공분산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공분산의 개념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앞에서 상관관계를 제가 2-1로 설명하고 끝내고 2-2나 2-3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2-2나 2-3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건 2-2쯤에 공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2-1, 2-2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기초 수준이라 공분산을 알아도 소용이 없고 이걸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1로 끝난 게 아쉬웠던 분들은 여기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분산이란 무엇인가? 계산식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비슷한 모양새죠. x라는 값과 y라는 값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그 각각의 값에 x바 그리고 y바 이거는 평균값이죠. 평균값을 뺀 것의 곱, 즉 x와 y 값의 편차의 곱의 사실상 평균입니다. 왜냐하면 다 합해서 나누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문과도리들은 이런 공식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분산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분산이란 뭐였냐면 각 값에서 평균값을 뺀 것의 제곱을 한 걸 합친 다음에 그것을 나눈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퍼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만약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1, 2, 3, 4, 5라면 제가 계속 요걸 씁니다만 평균값은 당연히 3이고요. 분산은 계산을 쭉 해보면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이란 내가 가진 자료, 데이터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에 대한 평균적인 거리, 퍼짐의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공분산은 뭘까요? 분산과 공분산의 계산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분산은 단 하나의 변수인 x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이 이 x라는 변수의 평균값으로부터의 편차를 먼저 구하죠. 그 다음 제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반면에 이 공분산은 x와 y 두 개의 변수가 등장하고 그것들의 평균값을 뺀 편차, 즉 x와 y의 편차의 곱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는 사실 모양을 제가 조금 일부러 다르게 쓰긴 했으나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평균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공분산은 분자 부분이 x-x바, y-y바, 즉 x와 y의 편차로 되어 있고 분산은 이것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식 혹은 계산의 메커니즘은 매우 거의 동일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한 개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차원 축소라고 할 때 차원은 변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1차원이고 1차는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이 직선에서 우리가 가진 평균이 여기 x바가 있다면 분산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 거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리. 그렇죠? 그럼 공분산은 사실 계산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 공분산이란 두 변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일까요? 이게 의문인 겁니다. 사실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공분산과 분산이 좀 어려워지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X축, Y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2차원입니다. 자, 차원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이 한 개 더 생겼죠. 그러면서 X의 평균, Y의 평균은 여기 와서 여기가 이제 X, Y의 공통의 평균인데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거리이냐? 공분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공분산은 그림으로 보다시피 거리의 개념보단 방향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뒤로 가서 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1차원 변수 1개, 2차원 변수 2개고 변수가 2개다 보니 공변량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같이 변화하는 양이죠.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그리고 이것은 거리보다는 방향의 의미가 좀 더 강해집니다. 자,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공분산이라는 게 좀 되게 처음에는 낯섭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국어와 영어의 점수, 10명의 학생의 점수고요.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점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니 당연히 점들이 이쪽에 이렇게 모이겠죠.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가 상당히 뭔가 좀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죠.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은 영어 점수도 높고 국어 점수가 낮은 학생은 영어 점수가 낮아 보입니다. 자, 이 데이터로 공분산을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곱해서 그거의 평균 약 762 정도가 나옵니다. 자, 국어의 분산은 계산해보니 앞에서 808이었고요. 영어의 분산은 925 조금 더 컸습니다. 이 X축이 이게 국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당연히. 영어의 분산이 조금 더 컸고요. 공분산은 762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분산이 의미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모양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1차원적인 거리의 개념이라면 공분산은 2차원적인 방향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씁니다. 분산, 공분산, 행렬, 혹은 공분산, 행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국어의 분산이 808, 영어의 분산이 925, 공분산이 762였을 때 우리는 어떤 분산, 공분산, 행렬 여기서 그냥 C라고 그냥 대충 이름을 잡아봤습니다만 를 이렇게 씁니다. 808, 762, 762, 925 이렇게만 써놓으면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조금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게 2차원이죠. 2차원. 국어와 영어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고 이 변수가 두 개니까 2차원이 됐을 때 2차원에 대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2x2 매트릭스가 됩니다. 2x2, 2 곱하기 2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왜? 2차원이니까 2 곱하기 2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국어, 영어 말고 수학이 하나 더 있다. 그럼 3차원이죠. 그러면은 3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때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이걸 시메트릭 표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방형, 정사각형처럼 생긴 거죠. 그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금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가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을 때 나오는 두 개의 요 값들은 분산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와 국어의 공분산은 결국 국어의 분산이기 때문이죠.
또한 영어와 영어의 공분사는 결론적으로 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짧게 공분산 매트릭스, 공분산 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 위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값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공분산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와 영어의 공분산, 영어와 국어의 공분산이기 때문이죠. 특징은 국어, 영어, 영어, 국어 어차피 순서를 앞뒤를 바꿔도 공분산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762라는. 이게 바로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자세히 공분산의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산과 공분산의 이 계산식을 살펴봤을 때 결국 핵심은 또 한 가지 핵심은 분산은 언제나 양수라는 거죠.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분산이라는 걸 살펴볼 때 그냥 편차만 가지고 합해버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평균적인 거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합친 겁니다. 반면에 공분산은 그거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분산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양의 공분산이 나오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즉, 요게 x의 편차, 요걸 y의 편차. 여기서 말하는 편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을 뺀 평균값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x의 편차, y의 편차가 모두 양수이거나 모두 음수라면 공분산은 양의 공분산이 나오겠죠. 반면에 x의 편차, y의 편차가 하나는 양, 하나는 하나는 양,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음의 공분산이 나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가 계속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래야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x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평균값이죠. 평균값인데 이 평균값 부분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x바와 y바라는 부분을 0으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x축이 x값의 평균 x바가 되고 y축이 y값의 평균 y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x의 편차와 y의 편차가 둘 다 양수이면 점들은 이쪽에 와서 다 찍힙니다. 그죠? 만약에 x와 y의 편차, 여기서 어차피 편차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0이니까. 그러면 점들은 전부 다 여기 와서 찍힙니다. 무슨 말인가요? x, y가 다 양수건, 다 음수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베리언스, 공분산이 양수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x와 y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y가 증가할 때 x도 증가하고 뭐 이런 거죠. 반면에 둘 중에 하나만 양수, 하나만 음수인 경우 여기서 보다시피 결국 여기에만 찍히거나 모든 점들이 아니면 여기에만 찍힙니다. 무슨 말이냐? x와 y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공분사는 그래서 x와 y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앞에서 봤던 그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사실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뭐 점이 이렇게 많고 엄청 뭐가 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단 하나의 공분산 행렬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사실 이런 겁니다. x의 분산은 5, x축의 분산은 5라는 거죠. 그 다음 y축의 분산은 6이라는 겁니다. x쪽보다는 y쪽으로 좀 더 퍼져 있네 데이터가. 그러면서 공분산은 4다. 무슨 말이냐? x와 y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요런 방향으로 점들이 퍼져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단 4개의 숫자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을 보면
앞에 요것과 마찬가지로 x의 분산은 5, y의 분산 6입니다. 다만 뭐가 다른가요? 공분산이 4에서 마이너스 4로 바뀌었죠, 지금. 4에서 마이너스 4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x와 y의 각각에 퍼져 있는 정도는 똑같으나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볼 거는 이런 겁니다. x의 분산은 5고 이게 지금 x의 분산이죠, 요게. x 방향으로 넓게 퍼져 있고 y의 분산은 1밖에 안 됩니다. 작죠. 문제는 뭐냐면 공분산이 0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들이 사실상 이런 형태로 찍혀 있죠. x가 증가할 때 y는 안 움직입니다. y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x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x와 y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언제? 공분산이 0일 때.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거꾸로 x의 분산이 1로 작고 y의 분산이 5로 엄청 큰데, 그러니까 요 그림을 지금 세워놓은 거죠. 이거를. 그랬는데 역시 어떤가요? 공분산은 0이다. 왜? 점들이 요렇게 찍혀 있죠. x는 움직이나 마나 y랑 아무 관계가 없고 y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x랑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렇게 공분산이 0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당연히 상관관계는 0이다. 이래서 사실은 공분산과 상관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앞에서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공분산을 말하고 싶었으나 이걸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뺀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공분산과 상관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나를 보면 앞에서 제가 복잡한 계산식을 아예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상관계수 P, 로라고 부르죠, 로.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코베리언스를 두 변수의 공분산을 분산의 루트 씌워서 곱해서 나눈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결론적으로는 공분산을 사실상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XY의 공분산을 XY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뭔가 많이 어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표준 편차로 나눠버린 것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뭐다? 표준화다. 표준화. 그죠? 표준화. 글씨가 조금 엉망이긴 합니다만. 왜 나눴느냐? 그럼 굳이 이걸 왜 나눠서 공분산만 쓰든지 상관계수만 쓰든지 하지 왜 둘 다를 가지고 써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공분산은 측정 단위, 유니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한 분산과 똑같이 측정 단위가 크면 그래서 공분산 값도 막 커집니다. 또 공분산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상관계수는 앞에서 제가 2-1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관관계는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방향. 공분산은 방향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봤다시피. 그런데 힘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얼마나 점들이 잘 모여있냐 아니냐죠. 그거는 상관계수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앞에서 본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봤어요. 앞에 것은 원래 우리가 본 것은 100점 만점짜리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그죠? 요거를 10점 만점짜리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스케일링을 조금 바꾼 거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변화하거나 다른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지금 여기 나오는 평균이 64.5, 64.5에서 6.45, 6.4로 줄죠. 당연합니다. 분산이 808, 925에서 8.08, 9.25로 줄어들죠. 100분의 1로. 공분산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762에서 7.62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공분산은 단위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표준화해서 쓰는 상관계수가 좋을 수도 있다. 보면 앞에 두 개의 데이터를 똑같이 가지고서 공분산 762, 공분산 7.61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뽑아봤더니 똑같이 0.88로 똑같은 거죠. 그죠? 0.88, 여기도 0.88. 이게 바로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죠.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공분산과 상관계수, 계산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x의 편차,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평균이고 공분산이 0보다 크면 x와 y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수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0이면 아무 관계 없다. 그죠? 공분산은 단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그죠? 상관관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몰라요. 공분산 가지고선. 그걸 알기 위해선 상관계수를 보는 거죠. 그죠? 상관계수 앞에서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미 2-1에도 따로 돼 있고요. 절대값은 1보다 같거나 작고 완벽한 선형관계인 경우에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접근할수록 점이 모여있는 그 파워는 커집니다. 그죠? 여기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죠. 공분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 자 앞에서 봤던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점들과 값이 얼마나 많은가요? 뭐 우리가 뭐 업저베이션을 1000개, 뭐 10,000개, 뭐 요즘 빅데이터는 뭐 숫자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업저베이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숫자를 단 몇 개의 숫자인 분산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 압축, 축약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많은 데이터가 이 많은 점들과 그 많은 숫자들이 요 단 4개의 숫자로 요약이 딱 되죠. 뭐에 대해서? 분산에 대해서. 분산이라는 정보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결국 통계는 뭐다? 분산의 마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이 체험 축소를 이야기할 때도 분산을 얼마나 잘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차원을 축소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분산의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가 바로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통계는 분산의 마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산을 중요시 여기면서 차원을 축소할 것이다. 이겁니다. 차원 축소 기초 세 번째 시간 13-3 상관관계와 공분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